축산, 검협전. 59화 응벽의 태원동. 태원동에 들어간 뒤 구지선이 수련을 시작하고 비검 전설을 받은 뒤 이영경이 몰래 뒤따라가네. 이영경은 백미의 오두막에 무언가 더 있을까 싶어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중간에 삐친 나뭇가지를 잡고 다시 몸을 솟구쳐 나무 꼭대기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비검술 못지않은 날렵한 경공술에 다들 크게 감탄했다. 호기심 많은 재금선과 신양나는 곧장 따라 올라갔다. 흰 깃털과 검은 깃털을 엮어 만든 오두막은 무척 정갈했다.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작은 공간에 큰 방석 하나와 작은 방석 두 개가 놓여 있을 뿐 남아있는 물건은 따로 없었다. 세 사람이 돌아온 후 재영운을 필두로 백미가 말한 동굴을 찾으러 응벽의 위쪽으로 올라갔다. 기이한 절경이 계속 이어졌으나 폭포 소리만 들릴 뿐 동굴은 보이지 않았다. 문득 내려다본 맞은편 절벽 아래로 웬만한 강보다 넓은 계곡이 흘렀다. 계곡 한가운데 크고 작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난 돌섬이 삐죽 솟아 있었다. 맞은편 절벽 꼭대기 기암괴석에서 여러 줄기로 갈라져 쏟아진 계곡물이 유유히 흐르다가 돌섬에 부딪혀 하늘 높이 물방울이 튀어올랐다. 여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물이 돌섬을 휩쓸어 버릴 듯이 큰 물결을 출렁이며 강하게 소용돌이쳤다. 계곡물이 돌섬 구멍을 통과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을 빚어내니 웅장한 폭포 소리와 또 다른 울림을 만들어냈다. 모두 발길을 멈추고 한동안 계곡을 감상했다. 신양나는 계곡 한복판에서 의연하게 거친 물살을 이겨내는 돌섬을 눈여겨보다가 자석에 이끌리듯 그 위로 훌쩍 뛰어내렸다. 재금선, 주문, 이영경이 따라가려다 신양난의 외침에 멈칫했다. 아, 저 아래 동굴이 있어요. 그러고는 절벽 위로 돌아가 재영운을 동굴 위치로 안내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에 따라갔다. 방금 신양난이 내려섰던 돌섬 맞은편에 입구가 아주 큰 동굴이 있었다. 등나무 덩굴이 늘어진 입구 앞에 온갖 기와육초가 흐드러지고 태원동이라는 큰 글씨가 보였다. 태원동은 무척 넓을 뿐 아니라 단약을 제조하는 향로와 아궁이, 침상과 탁자 등 여러 용품이 두루 갖추어져 있었다. 유리처럼 투명한 종유석 등 동굴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만든 크고 작은 석실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보아 장미조사가 만들었다는 동굴이 틀림없었다. 가장 깊숙이 위치한 대갓집 마당만큼 넓은 석실에는 돌 의자 2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마도 동문들의 회합 장소로 마련한 것이리라. 이 석실 뒤편으로 완만한 오르막길이 있었다. 백미가 알려준 대로 오르막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니 역시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가 갈수록 어두워져서 재금선과 주문이 앞장서 천둥경으로 길을 밝혔다. 그렇게 20장쯤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석벽에 가로막혔다. 길을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천둥경으로 석벽 윗부분을 비추니 언뜻 글자가 보였다.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니 서운문호라고 쓰여 있었다. 이 석벽은 다른 벽과 달리 조금 물러 보였다. 재영운이 이리저리 살피고 만져본 후 신양난에게 자연서로 부수어 보라고 하였다. 단번에 쩍쩍 갈라지며 금이 생겼다. 재영운이 답답했는지 자연서를 달라고 해 직접 석벽을 부수었다. 잠시 후 서운문호 글씨 바로 아래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만한 공간이 생겼다. 두께가 3척쯤 되는 석벽 너머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운문호를 넘어가는 순간 누구랄 것 없이 환호성을 질렀다. 조금 전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해 검광을 탔던 바로 그곳이었다. 이 통로를 뚫음으로써 서운동과 응벽에를 오가는 길이 완전히 연결되었으니 검광을 탈 필요가 없었다. 다들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쁨에 들떠서 서운동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서운동에서 자고
내일 태원동으로 필요한 용품을 옮기기로 하였다.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이영경이 저녁 준비를 시작하자 다들 손을 보탰다. 식사를 하려는데 문득 금안신조와 성성이가 아직 응벽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길을 찾느라 정신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다. 얼른 석굴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다행히 둘 다 돌아와 있었다. 금안신조에게는 늘 그랬듯 말린 사슴고기를 준비해 주었으나 성성이가 걱정이었다. 본래 고기를 먹지 않는 데다 망창산에서 가져온 죽대뿌리와 열매가 곧 바닥날 상황이었다. 그만 사형은 직접 사냥해서 먹이를 구하잖아. 종종 우리도 실컷 먹을 만큼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데 넌 주로 열매를 먹잖아. 혹시 직접 구할 수 있겠어? 성성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식사 준비도 마쳤고 날도 어두워진 터라 이렇게만 이야기해두고 일단 남은 죽대뿌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석굴로 들어가 동문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다 함께 둘러앉은 자리에서 재영훈이 가볍게 운을 뗐다.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길을 찾은 것은 장미조사께서 미리 동굴을 연결해 놓으신 덕분이야. 지금까지 내가 가장 연장자라 맏언니 노릇을 했지만 앞으로는 호칭만 제대로 부르고 너무 예의 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다 같이 무술 수련에 매진하며 동고동락할 테니 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나이를 따져보니 재영훈 다음으로 구지선, 주문, 신양난, 재금선 순이고 이영경이 막내였다. 이렇게 위아래를 정리하니 정말 가족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다음으로 금안신조와 성성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금안신조는 본래 백미가 불노라고 불렀으나 노예라는 의미가 있어 어린 검선들이 부르기는 조금 무엇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도호에게 무쇠처럼 단단한 깃털이란 뜻인 강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성성이는 원숭이의 혼종인 상원이라 앞뒤 글자를 바꾸고 짐승을 뜻하는 부수를 빼 원성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재영훈이 신양난, 이영경 구지선에게 수준에 맞는 검술 9개를 전수했다. 신양난은 홍어문화에서 어느 정도 공력을 쌓았고 이영경은 타고난 근골이 훌륭하고 총명해 조금만 설명해도 금방 해냈다. 구지선은 처음이라 운기 조식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기본기가 없을 뿐 영민해서 바로 이해했다. 재영훈은 본격적으로 검술 수련을 시작하자 앞으로 밤을 새우며 쓸데없이 진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고는 다 함께 침상에 올라가 정자하고 운기 조식하였다. 구지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정에 들어 동이 틀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날이 뿌옇게 밝아오자 모두 매무새를 정돈한 후 어제 발견한 지름길을 통해 태원동으로 필요한 물품을 옮겼다. 재영훈 구지선, 주문, 재금선은 태원동에 남아 짐을 정리하고 신양난과 이영경은 서운동으로 돌아가 남은 물건을 챙겼다. 이영경은 처음 응벽에 갈 때 강우를 타고 내려갔던 일이 문득 생각났다. 이번에는 강우를 타고 내려가야지. 이제 검술을 완전히 배우고 나면 내려갈 방법이 하나 더 생기겠지? 두 사람은 가벼운 물품을 보따리 2개에 나누어 담아 석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입구 앞에 사냥한 사슴 2마리와 산열매, 죽대뿌리 등의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원성과 강우가 구해온 것이었다. 이영경은 일단 사슴과 산열매 등을 안으로 옮기고 원성에게 태원동으로 통하는 길을 알려준 후 미처 챙기지 못한 무거운 물품을 옮기라고 일렀다. 두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가 강우를 타고 깊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 신양난은 강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처음이라 구름과 안개를 뚫으며 하강하는 것이 마냥 신났다. 강우를 타고 내려가니 확실히 빨랐다. 재영훈 등은 입구에서 가까운 석실 중에서 각자 지낼 곳을 정하고 있었다. 다 같이 상의한 끝에 재금선과 신양난은 각각 혼자 사용하고 주문은 이영경과 재영훈은 구지선과 함께 지내며 아침 저녁으로 수련을 돕기로 하였다. 원성이 무거운 물품을 모두 옮기는데 반나절쯤 걸렸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다들 시원한 계곡과 아름다운 산세가 어우러진 새 거처의 절경에 푹 빠졌다.
다들 서운동은 벌써 잊은 듯 했다. 철없는 신양난과 재금선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서로 강우를 타려고 옥신각신했다. 강우도 이제 익숙해졌는지 누가 타든 온순하게 받아들였다. 조문과 이영경은 원성을 데리고 나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한참 돌아다니다가 함께 나누어 먹을 진귀한 꽃과 열매를 따왔다. 이렇게 응벽의 태원동의 자리를 잡은 아미파 후배 검역들은 재영운의 지도하에 열심히 수련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이영경이 여영남을 구하러 가자고 몇 번이나 청했지만 재영운이 아직 때가 아니니 서두를 필요 없다며 만류했다. 산중의 시간도 유수처럼 흘러 어느덧 4월 하순이 되었다. 이영경은 불과 석 달 만에 놀라우리만큼 실력이 급성장했다. 순난이니 전수한 구결에 재영운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이 더해져 어검 비행은 물론 자유자재로 검을 운용할 수 있었다. 다들 일취월장하는 이영경이 부럽고 또 부러웠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